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시작되는데요.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취임 이제 1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거가 끝나고 눈에 띄는 게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꼭 짚어가지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말을 보면요.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자, 통화 시점이요. 승리 선언을 한 첫날, 직후 첫날이고요. 주요 정상국과 연이어서 접촉을 하던 시간이죠. 긴 시간 깊은 대화할 상황이 아닌데 대화 소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새 정부 관심사라는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이걸 요청했던 조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관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 조선 산업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선박 주문,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선사들이 세계 1위에서 4위까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20년 가까이 막대한 투자, 또 국내 수주를 이어갔던 중국이 조선 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에서는 1위로 올라섰지만 기술력은 아직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국가 단위로 봐도요. 큰 시장,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수의 조선소를 가진 중국이 생산량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우리 여전히 세계 2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는요. 다른 나라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반면에 2차 대전 당시에는 한 해 천척을 만들었다는 미국 조선업이 지금은 조선소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될 정도, 그리고 한 해에 10척을 건조하는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만들지 못하면 수리라도 잘 해야 할 텐데 조선소의 설비 공간, 또 기술, 속도가 모두 시원치 않아서요. 오래된 군함을 고쳐 쓰는 것까지도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 해군 군사력과도 영향이 있잖아요. 네. 예. 이 중국과 비교가 더 되겠어요.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조선업은 곧 군사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네. 중국 해군의 약진이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핵 잠수함, 또 항공모함의 존재감, 또 군함의 크기, 성능을 감안하면 미국 해군이 여전히 월등하지만요. 중국 해군은 군함의 숫자 면에서는 2021년 이미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네. 20년 전에는 저게 절반에 불과했던 그런 숫자거든요. 소련과의 냉전 종식 이후에 해군 예산을 축소했던 미국과는 달리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후 9년 동안에만 100만 톤이 넘는 군함을 증강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중국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한 항공모함 푸지안을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하게 됐고요. 미국 해군이 6개 함대로 전 세계에 분산된 점까지 감안을 하면 미국 해군 또 조선업의 경쟁력이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견제하기 버겁다. 이런 판단 미국에서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협력할 만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은요. 시급한 군함의 유지 보수 또 수리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 분명하고요. 네. 미국 해군이 이런 걸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핵 잠수함이 코네티컷함입니다. 2021년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하다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선박 건조대, 이 도크가 없어서 20개월을 기다렸다가 간시에 수리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수리 기간만 지금 30개월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네. 그 건조대에서 만들 예정이던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도입 시기는 또 그만큼 미뤄졌고요. 기술이 뛰어나고 작업 속도가 빠른 조선소의 도움을 받는 건 군함 몇 척을 더 가진 것만큼이나 군사 작전에서 이점을 준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미국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던 것처럼 이 건조 분야로까지 협력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하면 이제 관세라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많은 나라가 또 대응을 어떻게 할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선거 직후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유럽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걸 또 공개한 게 대표적 사례거든요. 네. 미국을 상대로 해서 큰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미국산 LNG 수입해서 그 흑자 규모를 좀 줄여보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유럽은 어차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을 찾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요. 어디선가는 수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우리가 유럽에 비해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또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요. 네. 지금 정부가 기업체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섰기 때문에 이 맞춤형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성을 기자 잘 들었습니다.